전무후무한 국정농단 사태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깊은 반성과 함께 구처제를 청산하고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자기 혁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오시죠. 황교안 총리는 총리시죠? 그렇습니다.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는 게 의무라는 거 잘 아시면서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한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신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 권한 대행이 모두 8번 있었다고 제가 보도했는데 국회에 왔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거듭된 그런 요청을 하셨고 또 총리로서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제 판단을 또 해가지고 거듭해서 여러 수고 끝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시면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헌법 62조 2항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청해서라도 국회 나와서 협조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유사시에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로서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잘 보자 못한 책임 큽니다. 황교안은 공범이다. 촛불 민심은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공범의 의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공범의 의미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헌법 7조에 무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있죠? 무한 책임이죠. 공범과 책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총리는 행정각부를 지휘 조정합니다. 총리 직속으로 공직자 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최준실이 국정을 사유하고 각 부처 가리지 않고 나라 돈 다 빼먹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조치들을 다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최선을 다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촛불 집회 가보셨다고 하셨죠? 촛불 집회라기보다도 광화문 그 상황에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촛불 민심을 느껴보셨습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촛불 민심 수용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하시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은 탄핵된 박근혜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내각 또 전 공무원들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장선은 아니죠. 연장선입니까?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죠. 다른 거죠. 저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을 느끼시냐, 들으셨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연장선의 정부인지 아니면 촛불 민심을 느끼고 듣고 새로운 정부, 국정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에 합당한 노력들을 더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는 필요한 인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한대행 첫 인사로 마사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사회가 그렇게 중요한 인사입니까? 그렇다면 국립대 세 곳의 총장이 지금 공석으로 2년, 3년 이렇게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바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석이거나 또는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공백이 우려가 되는 이런 보직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사회 같은 데도 중요하지 않은데도 인사를 한다 그런다면 총장 2년 3년 공석으로 있는 총장 바로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보직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다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큰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국정에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각 기관들에게도 가급적이면 공백이 안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예시하실 거는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하는 거라 그러면 좀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개개 자리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따져봐야 될 것이고 판단해서 하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석이거나 빈자리가 장기화돼서 그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거기도 이제 또 그런 사유에 맞는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되 원칙에 맞는 그런 인사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 한다면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라는 뜻이고요. 마사회가 2, 3년 동안 공석이 된 총장보다 더 중요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장 인사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특정 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국정공백 메꿔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정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안보에 걱정하지 않고 또 민생에 힘들어하시지 않고 어려운 경제에 좀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좀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이런 분야들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 많이 불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국민들 기분 좋게 신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그런 부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고건 권한대행 때처럼 국정혼란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 신속히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 사법기관들입니다. 이 사법기관들은 여론도 물론 파악하고 법리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아마 요즘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헌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여러 방향의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압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진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요청할 거 검토하실 거로 봐도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아시죠? 답변서 제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 불러서 직접 돈 요구한 거, 이거를 문화 융성을 위한 선이라 했고, 최순실 회사에 준 특혜는 중소기업 지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 의견서들에 대해서도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동의할 수 없죠.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곳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쁜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자존심상,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 사임하겠다 하고 하야해서 정말 연민의 정이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버티니 이게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걱정하는 대통령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런 대통령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범법자, 도둑 대통령은 처음이지만 지금 수사 중이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 중입니다. 그 결과를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 민심 좀 들으시고요.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끼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반영을 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부총리 나오시죠. 교육부총리. 정유라 부정입학 특별감사 하셨죠? 네, 했습니다. 예, 감사 결과를 보면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지시해서 남궁건 입학처장이 면접위원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해서 부정입학한 것인데 그렇다면 네. 최경희 총장은 누구한테 부탁받은 겁니까? 네,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의 한계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모르는 겁니까? 숨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예?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사항도 아닙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임의롭게 통화할 수 있는 대학 총장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최경희 총장이고요. 그래서 2대 특기생 모집 면접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경희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대통령이 부정입학을 로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확인 못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확인되지 않은 확인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의 로비가 대학 재정 지원에까지 미쳤습니다. 순천향대는 올 한 해 교육부로부터 특혜 지원 논란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보다 50억 더 많은 23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순천향대가요. 그런 것들은 그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대학을 선정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순천향대학교가 그 재정 지원 사업이 늘은 것은 지난번에 프라임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선정이 엉터리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순천향대는 올해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충북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순천향대 봐주려고 평가 점수가 높은 충북대는 떨어뜨리고 순천향대는 붙여준 겁니다. 이거 찍어주고 봐준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재정 그렇지 지원 않은 게 사업에 평가 점수에 나온 거예요. 참여하는 확인해 보세요. 평가위원회 수가 사업별로 다 합쳐서 2,4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도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금 군데서 설명하지 하기 때문에 마시고요. 어떤 그 특정 대학에 부하 대해서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부하 직원이 지금 평가를 한 걸 내가 받은 거예요. 예.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아니, 점수가 두 개일 리는 없잖아요. 점수가 지금 정해진 거예요. 지금 예?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더 낮은 점수인 순천향대가 판단해서-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점수가 더 낮은 대학이 이거 그러면 높은 지금 대학보다 제 말이 예. 맞다 그런다면 책임지실 거예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예, 예. 분명히 예. 이거는 교육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수가 높은 대학이 떨어지고 낮은 대학이 선정이 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천향대는 올 6월에 최준실과 친분이 두터운 딸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인 하모 씨를 개인 논문 실적이 전혀 없는 자결 미달자임에도 정교수로 특혜 채용을 했습니다. 담당 학과도 없는 동아리 담당 교수랍니다. 특이한 교수죠. 순천향대는 정유라가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 교수를 제주도까지 내려보내갖고 출산을 도와줬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만은 특혜 채용과 재정 지원 사업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재정 지원, 이 특혜 의혹 다시 한번 조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평가 점수 엉터리로 다시 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예,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예. 국정교과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 내년 초 보급될 국정교과서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웹 전시에 전시된 국민 의견 중 찬성 의견은 1.4%입니다. 전국 17개 서울 지도교육청 가운데 16개 교육청이 동의 안 합니다. 근데 이걸 강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금방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내년 3월 신학기의 역사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23일까지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서 다음 주 중에는 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안 섰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웹 전시에서 찬성이 1.4%라는데도 방향이 안 웹 섰습니까? 전시의 찬성이 1.4%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찬성이 30%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 그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예. 그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고심한다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럽니까?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총리 나오시죠. 비선실세 정윤회가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하고 7억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판 매간 매직입니다.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직 부총리급 누굽니까?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밖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누군지도 얘기된 바가 없고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제시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장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분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정윤회는 강원도 정성군 인계면 고향 선후배 사이입니다. 사실 규명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또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해야 될 예정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관 부처에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죠. 같은 고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방통위원장 나오시죠. 법관 사찰, 대법관 임명 로비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 로비 하셨다면서 모른다는 건 뭔 아니, 얘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법관 사찰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까? 예, 로비한 거 없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미래창조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 내용이 뭡니까? 그 유료방송 전체의 규제 체제를 개편을 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SO 방송 사업자들을 대기업 IPTV로 통폐합하는 계획이죠? 그런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지금 유료방송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 제도를 개선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SO 방송 사업자들을 통폐합 지원해갖고 결국엔 IPTV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일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SO의 권역 폐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포함해서요. 같은데. 예. 근데 지금 미래부에서 만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방송 허가 동의권 갖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아셔야죠, 내용을.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다른 의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의견을 전달을 했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SO 지역 방송 사업자들을 지원해서 통폐합해서 결국엔 대기업 IPTV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그 SO의 권역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행할 단계가 아니고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지역성의 문제라든지 또는 경쟁 과열로 인한 부실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지 지금 발전 방안에 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최종 목표는 미르와 K스포츠가 아닙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수조 원의 방송 광고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 출신 미래창조부 김용수 실장이 총대를 메고 연구반을 구성해서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한다. 이게 계획입니다. 방송 플랫폼을 IPTV로 통합해서 이를 통해서만 TV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KT, SK, LG, U+, 등 세계 IPTV 운영 통신사만 잘 컨트롤해서 내년 대선에서 방송 보도도 통제하고
방송광고 시장도 장악하겠다는 음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차은택은 방송광고 시장 장악을 위해서 착착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종범 수석이 KT에 압력을 행사해서 광고총괄본부장에 낙하산 인사를 앉혔습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등 여러 개의 광고기획 유령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며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 포레카도 강탈을 했던 과정은 거대한 음모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내셨지만 유료방송 발전 방안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면 안 됩니다. 예, 허가 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서 문제 있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행 추진 안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5,200억 지원하도록 결정했죠. 예, 그건 이미 시행을 해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북측에 강제 몰수된 북한 내륙 투자기업, 금강산 건강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언제 지원할 겁니까? 예, 그것도 지금 지원을 필요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랑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그걸 해 나가고 저희도 또 그 기업 분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하고 내륙기업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내륙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 있습니다. 중에 할 겁니까?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시하고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적폐 중심에 있는 삼성 장충기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연장해서라도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 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전무후무한 국정농단 사태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깊은 반성과 함께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 질서를 만들겠다는 자기 혁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오시죠. 황교안 총리는 총리시죠? 그렇습니다.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는 게 의무라는 거 잘 아시면서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한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신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권한대행이 모두 8번 있었다고 제가 보도했는데 국회에 왔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거듭된 그런 요청을 하셨고 또 총리로서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 최선을 다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촛불 집회 가보셨다고 하셨죠? 촛불 집회라기보다도 광화문 그 상황에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촛불 민심을 느껴보셨습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촛불 민심 수용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운영하시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은 탄핵된 박근혜 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내각 또 전 공무원들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장선은 아니죠. 연장선입니까?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죠. 다른 거죠. 저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을 느끼시냐, 들으셨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연장선의 정부인지 아니면 촛불 민심을 느끼고 듣고 새로운 정부, 국정 역할을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에 합당한 노력들을 더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는 필요한 인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권한대행 첫 인사로 마사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사회가 그렇게 중요한 인사입니까? 그렇다면 국립대 세 곳의 총장이 지금 공석으로 2년, 3년 이렇게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바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석이거나 또는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공백이 우려가 되는 이런 보직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사회 같은 데도 중요하지 않은데도 인사를 한다 그런다면 총장 2년 3년 공석으로 있는 총장 바로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보직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다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큰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국정에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각 기관들에게도 가급적이면 공백이 안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이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예시하실 거는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하는 거라면 좀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개개 자리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따져봐야 될 것이고 판단해서 하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석이거나 빈자리가 장기화돼서 그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거기도 이제 또 그런 사유에 맞는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에
직무 범위에 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되 원칙에 맞는 그런 국회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제 판단을 또 해가지고 거듭해서 여러 수고 끝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시면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헌법 62조 2항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청해서라도 국회 나와서 협조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유사시에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로서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잘 보자 못한 책임 큽니다. 황교안은 공범이다. 촛불 민심을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공범의 의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공범의 의미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헌법 7조에 무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있죠? 무한 책임이죠. 공범과 책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총리는 행정각부를 지휘 조정합니다. 총리 직속으로 공직자 감찰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간 최준실이 국정을 사유하고 각 부처 가리지 않고 나라 돈 다 빼먹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비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조치들을 다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 한다면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라는 뜻이고요. 마사회가 2, 3년 동안 공석이 된 총장보다 더 중요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장 인사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특정 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국정공백 맺고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정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안보에 걱정하지 않고 또 민생에 힘들어하시지 않고 어려운 경제에 좀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좀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그런 이런 분야들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 많이 불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좀 국민들 기분 좋게 신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그런 부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고건 권한대행 때처럼 국정혼란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 신속히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법원, 사법기관들입니다. 이 사법기관들은 여론도 물론 파악하고 법리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아마 요즘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헌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 대해서 여러 방향의